아주 매운 음식을 같이 먹는 경우나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경우, 우유와 같은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사가 나면 무조건 지사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판단으로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박동균입니다. 설사란 대변이 비정상적으로 묽고 횟수와 양이 많은 경우를 설사라고 합니다. 음식, 약물, 감염, 특정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매운 음식을 같이 먹는 경우나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경우, 우유와 같은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경우 설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개인차가 심합니다. 다양한 약물은 약물 자체의 효과 및 약물 간 상호작용 등에 의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진통소염제, 위장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근육통, 구토, 발열 등을 동반하면서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경우 장의 민감도가 증가해서 자극적인 음식, 소화가 안 되는 음식 등에 의해서 설사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면역 반응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대장의 염증이 발생하여 설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급성 설사는 대부분 2주 이내로 증상이 없어집니다. 만성 설사는 4주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급성 설사는 감염에 의한 것이 많고, 만성 설사는 특정 질환이 증상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의 치료는 그 원인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음식에 의한 경우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고 음식의 양을 줄이고 수분을 단순히 섭취하는 것으로 치료가 충분합니다. 약물에 의한 경우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설사를 유발한 약물을 바꾸거나 설사를 줄이는 약을 추가해서 같이 처방받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감염에 의한 설사는 탈수만 생기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약간의 탈수가 심장 기능의 악화와 심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탈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사가 심할 때는 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복통이 악화되고 설사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한 설사를 하는 경우 탈수가 되면 경구 혹은 주사로 수액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의 경우 초기에는 죽, 흰쌀밥 등을 특별한 반찬 없이 꼭꼭 씹어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이 조절되고 나면 일반적인 식사로 천천히 바꿔 나가면 됩니다. 다만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장이 민감해져서 과민성 장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염이 해결되었어도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과민성 장증후군에 준하는 식이요법을 하고 호전된 후 평소에 먹던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여성이나 직장인 경우 뭐라도 먹거나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설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탈수로 인해서 저혈당이 발생해서 신장 이상, 쇼크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복통이 심하지 않은 경우 물이나 미음을 계속적으로 먹어서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었을 때 구역질이 나거나 설사가 너무 나는 경우는 수액을 통해서라도 탈수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설사가 나면 무조건 지사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 호전이 있지만 세균성 장염,
궤양성 대장염 등에서는 지사제 복용이 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사제를 환자나 보호자의 판단으로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사가 멎더라도 전해질 문제, 신기능 장애, 탈수 등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에 가시는 분이 있는데 더운 환경에 노출되면 탈수나 그런 것이 더 악화돼서 실신하거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화기내과 박동균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